안녕하십니까, 한슬기 교수입니다. 우리 학생이 질문했는데 한참 답변을 이렇게 쓰다가 이거 뭐 글로 배울 게 있고 강의로 배울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습니다. 우리 학생이 물어본 거의 전제 조건이 첫 번째가 앉은 자세랍니다. 앉은 자세. 네, 앉은 자세. 앉은 자세니까 의자가 있어야 되겠죠? 의자가 이렇게 있고요. 환자 머리가 위에 있을 거고 엉덩관절, 무릎관절 이렇게 돼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엉덩관절, 여기가 무릎관절이 되겠네요. 이때 무릎관절의 모멘트 팔의 특성이 뭐냐가 질문입니다. 자, 그럼 모멘트 팔을 먼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모멘트 팔은 우리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어깨관절이니까 어깨관절 이렇게 있고요. 팔에다가 물건을 쥐는 거죠. 물건을 쥐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수직점이고요. 모멘트 팔이 0이네요. 자, 팔을 조금 앞으로 뻗었어요. 그러면 수직하게 떨어지겠죠? 이것의 연장선을 그려요. 그랬을 때 요 연장선에 대해서 이 축점까지 수직한 선. 요게 모멘트 팔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멘트 팔이 요때가 요 0도의 각도일 때보다 몇 도 되려나? 45도? 45도일 때가 더 증가가 되었네요. 자, 이번에는 팔을 더 들어 올려서 90도까지 들어 봅시다. 90도까지 들면은 물건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겠죠. 물론 지금 이 그림에서는 팔의 무게는 좀 제가 무시한 감이 있는데, 원래 팔의 무게까지 한다면 여기에 그 무게중심이 아니라 요쯤 되겠지. 요쯤 되겠지, 사실은. 그죠?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모멘트 팔의 길이가 엄청 길어졌네요. 그죠? 제일 긴 것 같아요. 팔을 더 위로 올리면 이렇게 들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건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겠죠? 이 수직한 선에 대해서 축점까지의 거리니까 오히려 모멘트 팔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트 팔만 생각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란히가 손들어! 라고 해서 학생이 이놈의 새끼 손들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어! 가 더 힘든 운동이다. 더 힘든 운동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모멘트 팔 관점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모멘트 팔의 길이를 줄이려고 뭘 한다? 물건을 몸에, 정확히는 이 축점에 붙여서 가지고 이동하려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팔꿈치도 운반각이란 게 생긴 거죠. 자, 일단은 현재는 무릎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현재 자세가 앉은 자세예요. 왜? 모멘트 팔이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랑 달라져. 앉은 자세에서 무릎에 관절 가동 범위가 바뀜에 따라서 모멘트 팔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90도 굽힌 상태에서 0도로 바뀔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앉은 자세가 아니라 선 자세를 보도록 하죠.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무릎이 여기 있겠죠. 서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90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사람이 90이 되려면 이거 되게 힘들겠는데? 어찌되었건 90이라 합시다. 이 상태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현재 상태,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키를 좀 더 키우면서 이제 90도가 좀 안 되겠죠. 90도 안 돼요, 이제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 핀 거죠. 이랬을 때 무게중심이 어디로 떨어지냐 이거잖아요. 무게중심이 일단은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떨어진다 봅시다. 내 몸무게 대부분 이렇게 떨어지니까. 자, 모멘트 팔의 길이가 어때요? 이만했죠. 모멘트 팔이 어떻게 되겠어요? 짧아지겠죠. 나중에는 거의 아시다시피 무릎 관절의 무게중심 앞으로 떨어져요. 모멘트 팔의 길이가 좀 더 짧아지겠죠. 한마디로 서 있는 자세에서는 무릎 관절이 90에서 0도로 이동할 때 모멘트 팔의 길이는 점점점 짧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선 자세에서 서 있을 때. 그런데 앉아 있을 때 좀 다르다는 거죠. 자, 앉아 있을 때는 이번에 앉을게요. 앉은 자세에서는 무릎이 90도로 돼 있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리 무게를 생각해야죠. 왜? 이 허벅지까지는 의자에 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무게는 뭐가 있어요?
요 무릎 아래, 요 다리의 무게, 요거를 우리가 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 중심점이 아마 한 이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현재 이렇게 90도인 상태로 있다면 어때요? 모멘트 8은 0이에요. 0입니다. 자, 이제 필 거예요. 제가 필 거예요. 그럼 무게중심 한 이쯤 있을 거라고. 정강이하고 발에. 그럼 모멘트 8이 어떻게 될까? 다리는 무게중심에 대해서 지구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려고 하겠죠. 이걸 연장해보고 90도로 그려보면 모멘트 8의 길이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자, 다리를 한번 더 펴볼까요? 자, 다리 이렇게 피고 있는 거죠. 요즘 해야 되겠구나, 발이. 너무 갔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요즘 되겠죠? 요렇게 떨어지겠죠, 다리가. 이 연장선 그릴 것도 없지, 뭐. 그지? 이게 모멘트 8이 되겠죠. 자, 어때요? 모멘트 8의 길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선자세는 어땠어요? 모멘트 8의 길이가 점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앉은 자세는 어때요? 모멘트 8이 0이었고요. 모멘트 8이 요 정도였고, 다리를 다 피니까 모멘트 8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무릎 관절이 90에서 0도로 변할 때 모멘트 8의 길이는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관절의 모멘트 8의 길이는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말할 때 자세가 중요하겠네요. 앉은 자세일 때는 길어졌고요. 선 자세에서는 짧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무게가 사람 몸뚱아리냐? 사람인데 몸뚱아리 좀 그런가요? 사람의 몸 전체냐? 아니면은 요 정강이 부분과 발 부분만 보면 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